대표 지금 얘기 들으셨죠? 예. 이거 뉴스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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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냥 저는 이 영수회담이 그렇게 큰 임팩트도 없었는데 이게 왜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그치,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또한 어쨌든 이 기사로 인해 가지고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이 규탄 성토음이 더 강해졌다. 좀 탈당하라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만 들었던 보수 지지층은 그러면 왜 네 말대로 범죄자고 왜 만남이냐까지 나왔는데 마치 구걸하는 듯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이 보도로 인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왜 구걸한다는 얘기가 나왔느냐.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뭘 얘기했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총리 인선이 뭐가 중요하냐. 허수아비 총리 몇 달 세워놓고 좀 있다가 또 니네 맘대로 딴 사람 바꿔놓으면 내가 무슨 꼴이 되냐. 난 인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굴욕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인선 가지고서 장난치면 안 된다. 이게 아마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왜 굴욕이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취임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비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내가 비서실장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면 좋겠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대선 가도에 즉 대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려하니까 너도 나에 좀 신경 써달라. 뭘 신경 써달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한 거. 특히 더 중요한 거. 이때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굴욕인데 이 타임에서 그렇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특혜와 관련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인선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정진석 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게 또 국민의힘 게시판을 들끓게 만드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22일에 결국 윤 대통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했죠.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한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우리는 같은 처지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너랑 나랑 똑같다. 내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이다. 우리는 같은 처지이고 나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징계받았고 당신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같은 협력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정부 책임자인 것처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굴욕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윤 대통령은 우리 영수회담 하고 난 다음에 골프 회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부부 동반도 하고 이러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임기 3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굴욕의 시점들이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대표님 지금 막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한숨을 팍팍 쉬고 계신데요. 아니 다시 정리해 주시니까 한숨이 아니고 장탄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일 수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 것을 매일같이 어떤 얘기를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대야당의 관계 그리고 여당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맞습니까?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제로 지금 부인도 하지 않잖아요. 부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공식 라인은.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냐 바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치를 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함성득을 비공식 특사로 임명한 적이 없다. 요 얘기는 했고요.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아니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 아닙니까? 야당 대표에게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굴욕이 아니고 그냥 당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이제 지금 아무 힘 없어 나 좀 봐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언어 습관이나 행동 패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했다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는 아니지만 요청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조회담 끝나고 나서 자주 만나고 골프 회동하고 부부간에도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표현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자,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함성덕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가 인정을 하고 언론에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 포인트가 있겠군요. 만약에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안 당하면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내용은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임혁백 교수는 이걸 당대표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네. 아무나 들어갑니까? 누가 만나려면 만날 수가 있나요? 그만큼 공적 성격으로 당신이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 또는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만나? 중국집에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난 거죠. 어허. 이것은 이미 공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 다만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모든 협상에서 물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누가 사인을 해줍니까? 대통령 특사입니다. 이걸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북한 방문할 때도 비공개 특사는 베이징이나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협의하는데 그걸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내용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내용에 골프 회동까지 하고 식사도 하자고 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제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 이 내용을 사전에 조율을 해보라고 했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을 살리는 겁니까? 이게요. 사실은 영수회담 비공개에서 사법 리스크 거래설이 사실은 계속 모락모락 피어났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일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함성득 교수에게 전달했다라고 한 임혁백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을 잘 전달해달라라고 말했고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겠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산적 정치 남은 3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